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 잊지 않으셨죠? 채널A 법조팀 소속이던 이동재 당시 기자가 복역 중인 이철 전 밸류 인베스트 코리아 대표에게 접근해 자신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측근 한동훈 당시 검사장과 특수관계라 주장하며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 등 당시 여권 인사의 비리 정보를 진술하도록 강요했다가 미수에 그친 바로 그 사건입니다. 한동훈은 휴대폰 비밀번호를 끝내 풀지 않고 몸싸움까지 불사했다는 논란 끝에 무혐의를 받았습니다. 지나간 사건이긴 하지만 그 휴대폰의 비밀번호를 제공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헌법상 기본권 이런 식으로 무력화되는 사례를 만들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이동재 기자는 취재 윤리는 위반했지만 죄는 아니라는 이런 황당한 논리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중에 있습니다. 정작 이 사건으로 구속까지 됐던 건 공익 제보를 했던 제보자 X라 불리는 필명 이호화 씨입니다. 제보자 X가 MBC에 제보하고 또 변호인 한 명과 정치인 한 명에게 전달한 내용이 조선일보와 또 유튜브 등을 통해 내용이 공개됨으로써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일단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네. 기소된 범죄 자체가 윤우진의 명예를 훼손했다라는 이런 거거든요. 네. 이게 공소사실에서 명예훼손이 되는가 안 되는가도 상당히 의문스러운 일입니다. 이동재를 만났을 때 취재를 해봐라. 이철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라고 들었다. 취재 소스를 주면서 알아보라는 취지로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것을 명예훼손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거는 명예훼손이라는 건 여러 다중에게 허위 사실이 유포된 경우를 얘기하는 건데 기자에게 이런 것들 한번 취재를 해보라고 얘기한 것이 어떻게 그게 되는가. 그것마저도 인정이 된다 하더라도 좀 어떻게 보면 다른 범죄에 비해서는 엄청 가벼운 범죄거든요. 구속할 사안은 아니고요. 다만 이제 법원에서 내세운 것은 제보자 X가 재판을 받지 않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 근데 사실은 이마저도 좀 어불성설인 게 본인이 공소장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검언유착 사건을 언론에 제보한 제보자 X를 고발한 곳은 법세련이라는 단체입니다. 이 단체 대표로서 제보자 X 고발장을 직접 작성했던 사람은 이 단체의 대표 이종배 씨입니다. 그는 조국,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등 민주개혁 진영 인사들을 줄줄이 집중 고발했던 인물인데요. 지난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을 받고 출마해 결국 서울시 의회 시의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는 웬일인지 자신이 제보자 X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또 제보자 X의 기소 사유가 명예훼손 혐의인 것조차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시민언론 덧탐사의 권지연 기자라고 합니다. 예. 네, 잠깐 통화 괜찮으세요? 예. 예전에 그 일명 이호화라고 하는 그 제보자 X 예. 의원님께서 그 시민단체 활동하실 때 그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하셨죠? 아니요, 한 적 없습니다.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적 없으세요? 예. 그게 고발인이 의원님인 줄 알았는데 아닌가요? 저는 그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걸로 고발하신 거예요? 업무방해인가 그걸로 했습니다. 그럼 그 이후에 명예훼손으로 다시 그 경찰에서 전화 받은 적은 없으세요? 예. 없으세요? 예.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을 명예훼손 했다라고 해서 지금 그것 때문에 구속까지 됐던 거잖아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세요? 예. 그래요? 예. 그러면 그때 당시에 업무방해로 고발하셨던 건 어떻게 되셨는지 아세요? 그거는 불기소됐습니다. 그걸로 그냥 끝난 거란 말씀이세요? 그렇게 또 저한테 아무 그게 없었으니까요. 그러면은 그 사건 고발인은 누구예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실제로 법세련이 제보자 X를 고발한 혐의는 채널A 업무방해 혐의였습니다. 시민언론 덧탐사가 입수한 법세련 이종배 씨가 제출한 고발장입니다. 2020년 4월 3일자 고발장에는 피고발인 즉 제보자 X가 채널A 기자의 취재 업무를 방해했다는 주장만이 담겨 있습니다. 그 어디에도 윤우진 씨 명예훼손과 관련한 내용은 기재돼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증거로는 조선일보와 한겨레 데일리한 기사만이 제출됐고 같은 해 5월 25일 이종배 씨는 고발인 조사를 받습니다. 알고 보니 제보자 X에게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 법리를 검토하고 유사한 판례 검토까지 하는 등 정성을 보인 건 바로 검찰이었습니다.
검찰은 2021년 1월 29일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에게 전화해 당신은 명예훼손 피해자라고 친히 알리면서 처벌 의향이 있는지도 물었습니다. 윤우진 전 서장이 2021년 2월 3일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입니다. 진술서에서 검찰은 제보자 X가 마치 윤우진이 불법 행위를 한 것처럼 말해 윤우진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라고 묻는가 하면 이러한 내용이 MBC 등에 넘어갔고 녹취록이 조선일보 또 유튜브 등을 통해 공개됐는데 사실을 아는가?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된다면 처벌을 원하는가라고 묻는 조항들이 눈에 띕니다. 눈치 빠르신 분들은 이 진술서를 작성한 날짜도 이상하게 느끼실 겁니다. 검찰은 이후 최초 고발인인 이종배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명예훼손에 대한 추가 고발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한 겁니다. 그리고 다음날 명예훼손죄에 대한 공연성 여부를 검토한 후 이를 수사 보고했습니다. 이어 이종배 씨는 2021년 2월 15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416호 검사실에 이미 출석했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저는 피의 사실과 관련하여 고발인의 자격으로서 출석하였습니다. 채널A 기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여 고발장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고발장에 첨부한 2020년 4월 10일자 조선일보 기사에 담긴 3월 13일 녹취록에 의하면 이처럼 채널A 기자들의 업무 방해 혐의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여 고발한 것이지만 녹취록 내용이 모두 허위사실이라면 녹취록에 등장하는 사람들에 대한 명예훼손도 성립할 수 있으므로 기본적으로 녹취록 내용이 사실인지부터 철저히 진상이 규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제보자 X를 올감할 수 있는 법리 검토를 먼저 한 후에 시민단체를 통해 진술을 받고 기소한 거죠. 그 검사들이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제출한 그거를 좀 더 확대 해석해가지고 자기들이 먼저 이게 어떤 혐의에 적용되는지를 찾고 판례까지 검토하고 이런 경우는 되게 드문 일 아니에요? 일반인들이 그 네. 명예훼손 고소하면은 세워라 내워라죠. 근데 무려 명예훼손으로 고발하지 그게- 않은 건을 그게 폼나는 범죄가 아니잖아요. 아, 네네네네. 그럴싸한 사건이라는 건 그러니까 정치인들의 부패 비리, 경제범죄 이런 거지 그거 알아주는 범죄 아니잖아요. 검찰이야 모든 게 가능하니까 놀랍진 않죠. 명예훼손이라는 게 피해자의 고소 없이 수사기관이 직접 그 인지하기에는 좀 난감한 사건이거든요. 왜 예. 수사의 단서라는 것이 고소 고발도 있고 인지범죄 그 검찰이 직접 단서를 찾아서 뭐 첩보나 범정에 이제 범죄 정보를 발굴해 갖고 던져주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인지 첩보라든지 뭐 풍문이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수사를 개시할 수도 있고 고소 고발에 의해서 이런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단서가 되는 건데 명예훼손은 인지하기에는 너무 모양이 빠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뭐 잡아놓으려고 얘는 끝까지 손을 봐줘야 된다고 생각하면 뭘 못하겠어요. 여기서 잠깐 윤우진 전 서장에게 당시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알려주며 처벌 의사가 있는지를 물어본 임진철 검사. 이종배 씨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발장 변경 의사가 있는지를 진술받은 권내건 검사. 네, 이들의 이름도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이력이 아주 화려합니다. 자, 이 사건으로 구속까지 됐던 제보자 X 11월 11일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검찰은 제보자 X를 다시 구속하라며 항고했습니다. 검찰이 제보자 X 기소에 그토록 정성인 이유, 또 다시 구속하지 못해 안달인 이유 무엇일까요? 11월 30일 저녁 9시 시민언론 더 탐사에서 자세한 보도를 이어갑니다.